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되게 오랜만에 왔죠. 월화는 이제 축구가 없었기 때문에 잠시 쉬었던 거고, 이 리그는 잠시 A매치 기간 때문에 이제 어, 14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A매치 기간은 A매치 경기들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컵 대회나 아니면 뭐 미축도 몇 경기 있고 국내랑 뭐 컵 대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말도. 그래서 어, 원래는 국축 일축을 요새 안 갔는데 친선전도 있고 뭐 A매치 경기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경기들도 있지만 어, 리그 경기보다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처럼 리그컵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부터는 고정 시간대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말에 뭐 고정 시간을 안 가도 크게 이제 상관이 없는 게 주말에 이제 보니까 그 A매치 경기들도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뭐 일요일 아침도 원래 미축이 많았기 때문에 뭐 아침 경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 남미 쪽 경기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이제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크게 상관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주말부터 고정 시간대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아마 다음날 아침에 있는 경기들은 뭐 미축처럼 그 다음날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갈 예정입니다. 해서 오늘 원래 2시에 오려고 했는데 조금 더 딜레이가 됐고 분석을 이제 마저 다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꼬마리 경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떨어진 카타르 바레인 먼저 갈게요. 이게 두 팀 보니까 이게 친선전이기도 하고 카타르 홈인데 카타르가 유독 바레인 상대로 잘 못 이겼더라고요. 물론 전적들이 대부분 예전 전적들이긴 합니다만은 두 팀이 붙었을 때 언더도 많았고 그래서 비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카타르 바레인은 굳이 간다면 언더로만 뭐 배당도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카타르 뭐 승이 1.6인가? 물론 홈이고에서 이길 확률이 높긴 한데 그래도 저는 카타르 언더를 좀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리그컵 아마 위주로 갈 것 같고 내일이 경기가 많아요. 뭐 승무패에 있는 경기들도 있고 다음날 그 오전 경기들까지 같이 묶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14경기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볍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타르는 배당 대비 굳이 어, 승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차라리 언더를 보는 게 맞다. 물론 이제 뭐 바레인도 물론 역배가 충분히 날 수 있는데 카타르 홈이라서 역배까지 보기는 좀 그렇고 변수가 난다면 무정도까지 보기 때문에 언더를 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분석하는 와중에 배당이 좀 바뀌었어요. 요코 FC 언더가 바뀌었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코마리 가시화인데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를 같이 보면 요코마리가 하위권이거든요. 강등권 바로 뭐 쇼넌하고 승점이 같은데 득실에서만 앞서지 언제든 이제 강등권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가시화 같은 경우에는 2위입니다. 교토상가랑 이제 승점이 1점 차기 때문에 그러면 뭐 얼마나 이 컵대에 비중을 두느냐 그 차인데 8강입니다. 8강 이게 단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홈 어웨이이기 때문에 그래도 홈 이점을 좀 볼 수밖에 없긴 한데 요코마리가 최근 득점이 없습니다. 2경기 그리고 은근히 무득점 한 경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 홈에서는 무득점 경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리그에서도 보면 득점이 요코마리가 26골인데 가시화는 40골로 득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화가 물론 홈에서 엄청 지금 잘하긴 하지만 원정은 연패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골이 그래도 조금 더 있는 가시화 쪽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러면 요새 A매치니까 결장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냐? 맞습니다. 요 꼬마리가 은근히 좀 차출이 있더라고요. 국대, 청대, 근데 비중이 낮은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부상도 이제 공격에 한 명 있고 한데, 아주 타격이 있을 만할 정도의 부상은 공격 한 명 정도지, 나머지는 조금 다 애매합니다. 청대 차출은 거의 출전이 없는 선수들이고, 국대 차출도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고, 그래서 가시화도 차출이 있긴 한데 이 가시화 쪽 차출이 더 커요. 호소야 마오 국대 차출인데 팀 내 6골입니다. 근데 출전 시간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골이 가장 많긴 하지만 5골 놓고 있는 선수도 2골이고, 아니구나, 공격에서만 많지 미드필더에서는 쿠보 토지로가 7골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득점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차출로 빠지더라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가시화 승무 쪽으로 보는 게 맞다. 가시화 승을 좀 더 보고, 요코FC 빗셀고베는 아까 배당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자, 요코FC가 하필 또 최근에 빗셀고베 원정 가서 이겼습니다. 빗셀고베를 잡았어요, 리그에서. 하필 또 빗셀고베가 패배가 아주 많지는 않는데, 요새 조금 패배가 리그에서도 연패 중이고 하긴 한데, 그 연패 중에 1패가 요코하마 FC입니다. 전체적으로 패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순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상위권 대 하위권 싸움입니다. 요코FC 19위, 득점 도쿄베르디 다음으로 이제 안좋죠, 18골. 그리고 빗셀고베 3위. 근데 빗셀고베가 상위권 팀 치고는 득점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그게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빗셀고베는 실점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언더입니다. 본인들이 요새 득점을 많이 못해서 그렇지. 또 요코FC도 보면은 본인들이 다득점한 경기는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언더를 봤던 건데, 언더가 이제 1.38로 배당이 빠졌습니다. 1.5면은 갈만 했는데 이 정도면은 굳이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홈에서 이제 빗셀고베가 지긴 했지만 스코어상으로 0대1, 막판 극장골로 지긴 했는데 슈팅은 15대5입니다. 점유율도 압도적으로 앞섰고.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이게 이 경기 이후에 리그 경기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또 홈 어웨이를 바꿔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도 똑같은 상황이라면은 저는 그래도 빗셀고베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빗셀고베가 최근 이제 이 리그컵 말고 다른 그 컵 대회에서, 일본 컵 대회에서 3연속 무승부 중입니다. 1대1. 반포레 고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두 팀은 2부도 아닌 팀들한테 1대1로 비겼거든요. 그래서 연장 가서 이기거나 승부차이까지 가서 이겼기 때문에 요코하마 FC 최근 빗셀고베도 잡았고, 도쿄베르데하고 비기고, 간바오사카전 2골에, 그리고 빗셀고베가 최근 득점력이 좀 저조한 거 생각하면은 배당이 떨어지더라도 언더 가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을 좀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요코FC 역배까지는 좀 그렇고, 언더는 배당이 너무 안 나오니까 무승부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쇼난하고 산프이로 가도록 할게요. 상성은 반반이더라고, 반반.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차출이 되게 많을 거다 생각했는데 둘 다 차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장 부분은 거의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빗셀고베의 이제 공격 쪽에 한 명이 지금 부상 의심되는 정도지, 그것 빼고는 그래도 득점이 워낙 앞서기 때문에 무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자, 그 다음 쇼난하고 산프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난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쇼난이 이제 강등권에 있다 보니 리그 성적 보면은 아까 요코마리랑 요코FC 사이에 껴있어요. 18위. 득실도 니가타랑 가장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21로. 근데 이제 산프이로는 상위권에 있죠. 6위에 있고 득실도 괜찮고, 그리고 물론 이제 상성을 볼 때 쇼난이
최근에 홈에서 이제 산푸이로를 몇 번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상성은 반반이긴 한데 최근 쇼난 보면은 컵 대회 6월 거의 중순쯤에 이긴 것 빼고는 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한 10경기 넘게 지금 못 이기고 있거든요. 한 10경기 정도? 뭐 득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홈에서 은근히 좀 무가 많긴 해요. 도쿄, 세레소, 뭐 시미즈, 요코하마. 그래서 홈에선 잘 안 지긴 합니다. 원정에서 너무 패배를 많이 해서 그렇지. 근데 산푸이로가 요새 워낙 잘하잖아요. 그 빗살고베한테 한번 진 것 빼고는 뭐 나고야, 도쿄 뭐 다득점도 하고 특히 원정에서도 잘하기 때문에 요거 산푸이로 승부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산푸이로 승이 뭐 배당도 갈만하고 좋아 보이는데 쇼난이 의외로 홈에서 잘 안 져서 만에 하나 비길 수도 있는 건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 쇼난이 그래도 홈에서 최근 보면 4득점, 2득점, 3득점, 뭐 무득점 한 번 있긴 했지만 대부분 다 득점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오히려 언더보다는 뭐 오버 쪽으로 접근을 해도 되고 산푸이로도 최근에 득점이 좀 많다 보니 근데 은근히 언더 경기도 좀 있어요. 산푸이로도 쇼난도 그렇고 그래서 언오버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푸이로 승부로 가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자 우라와하고 가와사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오늘 좀 일찍 하는 건 유튜브에 좀 일찍 올리고 아마 6시쯤 7시 경기니까 6시쯤에 아마 짧게 하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세요. 그래서 낮에 못 오시는 분들은 뭐 다시 보기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이번 주까지는 그냥 진행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보기도 구독자 전용으로 돌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방을 오셔야 된다. 생방을 못 보면은 구독을 해야 볼 수 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자 우라와하고 가와사키 자 마지막 경기인데 일단 우라와 가와사키는 얘네가 순위를 비교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7, 8위 득실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와사키가 득점이 많지만 실점이 좀 더 많고 특히 최근에 가와사키 보면은 득점도 많지만 실점도 꾸준하거든요. 그래서 언더보단 오버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라와가 최근 가와사키 상대로 홈에서 2승 3무 최근 들어선 진 적이 없는데 최근 연속 2연속 무승부 중이긴 하지만 우라와도 보면은 최근 득점이 꾸준하고 언더보다는 오버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하면 가와사키가 요새 뭐 4대3, 5대3 승리도 있고 2대5로 진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뭐 차출이 많을 것 같지만 쇼난 주전기퍼 부상 그리고 그거 외엔 달라진 거 없고 산푸이로도 이 주전기퍼가 차출입니다. 거기에 수비 한 명 정도만 국대 차출로 빠진 거 빼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공격에 부상 의심되는 선수. 그래서 아니구나. 이건 산푸이로 경기였구나. 아까 산푸이로를 얘기 안 했네. 그러면 나온 김에 산푸이로를 얘기하고 가죠. 산푸이로 승부 보지만 그 무승부 보는 거에 이제 포함된 게 그겁니다. 산푸이로 차출이 2명 있거든요. 국대 차출 키퍼랑 이제 수비 1명. 이거 공격에 이제 부상이 의심되기 때문에 쇼난도 이제 부상이 주전 키퍼가 있지만 차출과 부상 의심까지 하면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산푸이로 승 보지만 무를 이제 조금 염두에 두는 거고. 자 아까 우라와 가와사키 얘기하면 우라와는 딱히 없어요. 그게 공격에 지금 계속 부상 중인 와타나베 료마 말고는 없는데 가와사키가 청대 차출이 있지만 비중이 워낙 낮고 부상도 최근 부상이 거의 없습니다. 수비 1명 빼고는. 그래서 요 경기 우라와든 가와사키든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우라와는 상성에서 앞서고 가와사키는 최근 득점이 많지만 실점이 꾸준하고 언더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라와가 득점만 해준다면은 뭐 무승부 가능성도 있긴 한데 저는 승패를 가리기보단 언오버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무조건 오버 봅니다 이 경기. 왜냐면 가와사키가 풀앤을 받았기 때문에 더 좋긴 해요. 왜냐면 최근 흐름은 어쨌든 가와사키한테 조금 더 줄 수 있긴 한데 근데 원정만 놓고 보면은 또 원정이 불안합니다. 가와사키가 간바 오사카 도쿄베르디 최근 니가타전 나고야전도 이기긴 했지만 3실점을 했고 그래서
우라와가 홈에서는 원정보다 쉽게 잘 안 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근데 이게 컵 대회라는 변수가 있어요. 뭐 리그는 최근에 우라와가 홈에서 진 적이 없지만 그 간바 오사카전 이후에 지금 7경기 무패인데, 컵 대회는 진 적이 있습니다. FC 도쿄한테도 졌기 때문에 뭐 풀엔 가능성도 있어서 좀 애매하더라고요. 우라와가 홈이라서 가고 싶지만 뭔가 가와사키도 쉽게 질 것 같진 않고, 그래서 결론은 오버만 보시면 될 것 같다.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한다면 오버 찍고 맘 편히 보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지금 말하는 와중에 또 산푸이로 배당이 올라갔거든요. 쇼난 쪽으로 떨어지면서 아마 산푸이로 쪽에 국대 차출 뭐 2명과 뭐 부상 그 의심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승무 보는 게 많다. 가시화도 그렇고 빗셀고베도 그렇고 산푸이로도 그렇고, 우라와 가와사키만 유일하게 승패 안 보고 이제 오버 쪽으로 보는 거지. 카타르 바레인은 뭐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굳이 뭐 승패로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좀 저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일단 낮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내일이 경기가 많기 때문에 아마 내일 비중을 좀 더 높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리그컵이기도 하고 내일은 이제 해외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경기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승무패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시 좀 짧게 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보시고, 뭐 생방만 보시는 분들은 이따 저녁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그 고정 시간이랑 요거는 이번 주부터 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아마 지금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 해서 리그처럼 경기가 많이 없긴 하지만 이번 주부터 이제 고정 시간을 해야 아마 계속 그 흐름대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저녁에 잠깐 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